네, 오늘도 정말 더우셨죠.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도 이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웠던 것 같은데요. 특히 경주 지역이 굉장히 더웠네요. 예, 맞습니다.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폭염이 또 오늘 나타나게 됐는데요. 네. 경주에서 낮 최고 기온이 38.2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또 한 번 갈아치웠습니다. 그동안에는 36도라든지 또 37.8도, 네. 지난 7일에 기록이 됐었는데 의성에서 37.8도가 올 들어 최고였습니다만 오늘 또 이 38도를 넘어서면서 상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폭염이 극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밖에 서울이라든지 해남, 밀양이라든지 의성 이런 지역들 모두 한 35도에서 36도 정도 기록하면서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더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폭염 경보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 오늘 11시에도 폭염 경보가 또 추가로 내려진 지역들이 있고요. 내일도 어디죠? 마찬가지로 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 강릉 그리고 삼척 그러니까 평지 그리고 산간을 중심으로도 폭염주의보라든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간에도 내려졌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간에 내려졌다는 것은 역시 지면부터 상공까지 완전히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내일도 강원 산간이라든지 경북, 경남 그리고 부산, 울산 그래서 또 폭염 경보가 내려지는 곳들이 내일 또 오전 11시에 또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산간에도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인데요. 특히 오늘 서울은 공기도 굉장히 탁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이라든지 경기, 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한 2배가량 치솟는 이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공이 상당히 고압돼,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상공에도 상당히 열기가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다는 것은 역시 공기가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면에 있는 이 대기 중에 또는 지면에 있는 이 오염물질들이 상공으로 좀 떠올랐기 때문에 오전 중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사실은 오염물질이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네.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주고 오후에 좀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하고 모레는 오염물질 농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미세먼지 하면 봄에나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존주의보도 발령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존주의보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 내려진 곳들이 있고요. 네. 또 오후 6시를 기해서 포항에서도 현재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존주의보라는 것은 사실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 때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배기가스가 보통 대부분인데요. 이 질소산화물이 상당히 많아졌을 때 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제 오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 호흡기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존주의보를 이 지자체에서 발령을 하곤 하는데요. 주로 오후 그러니까 상당히 햇볕이 가열된 그 시각 그리고 그 이후 시간까지 한 오후 5시 정도까지는 오존주의보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후에 그러니까 늦은 오후에도 열대가 좀 지속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자외선의 이 강도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도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가 없어도 자외선이 강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해가 완전히 없을 때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지 않겠습니다만 네. 해가 어느 정도 질 때쯤에는 아무래도 자외선 양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바로 해제가 될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오후 한 6, 7시 정도까지는 오존이 좀 아무래도 공기 중에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지자체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홈페이지라든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도 있었고 이렇게 오존까지 생길 때 그럼 좀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황사 마스크를 쓰게 되면 대부분이 다 걸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KS 마크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환경부 인증 마크로만 확인하시면 미세먼지는 걸러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걸러지게 되는데 오존은 기체상 물질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폭염 때문이라도 저희가 오후 시간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같은 때는 오존주의보도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더라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대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오후에 좀 외출을 자제해야 할 이유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덥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지금 수능 100일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험생들이 조기 개학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참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3 수험생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참 열심히 네. 해야 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학도 이제 좀 빨리 한 학교들도 있는데 폭염이 상당히 극심하다 보니까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학교에서는 뭐 여름용 반소매 또는 반바지 이런 차림들도 허용을 하기도 하고 에어컨도 학생이 원할 때 언제든지 틀 수 있도록 또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또는 빙수 이런 것도 좀 많이 제공을 한다고 하고 합니다만 사실은 에어컨을 자주 틀고 빙수 이런 것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또 냉방병에 또 주의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것도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하게 될 때 실내에서 일할 때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게 되면 우리가 피로감도 금방 느끼게 되거든요. 또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3 수험생분들이 너무 덥더라도 에어컨을 좀 적당히 쐬주시는 게 좋겠고 에어컨보다는 역시 뭐 선풍기라든지 그리고 이 2시간마다 자주 좀 수분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부하면서 좀 이런 뭐 미네랄이라든지 또는 여름용 과일 같은 것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제 한번 짚어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뭐 노인분들도 그렇고 요즘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실외에서만 전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내에서도 발생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온열주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요. 어떤 이제 온열질환에 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더위를 많이 느끼거나 특히 내가 있는 곳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외에 있던 실내에 있던 내가 더위를 느끼게 되면 일단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실내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10번 중 2번, 그래서 한 18% 정도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네. 역시 내가 실내에 있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좀 더위를 느낀다, 그리고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체온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재빠르게 좀 체온을 낮춰주는 노력, 그리고 실내의 온도를 좀 낮춰주는 노력이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일사병보다 올해 같은 경우가 열사병이라든지 열탈진 환자가 훨씬 많거든요. 네. 일사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외선을 강하게 내리쬐을 때 어지럼증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자외선을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늘이라든지 실내로 들어가면 되는데 열탈진이나 열사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외 내 구분 없이 내가 이제 체온을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져서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고 이런 거는 사망에 또 이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실외, 실내 가리지 않고 요즘 폭염 같은 경우는 내가 더위를 느끼게 되면 어쨌든지 좀 체온을 낮추고 실내 온도를 낮추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도 좀 걱정이 되는데 요즘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밤에 펼치다 보니까 또 잠 못 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또 열대야 때문에 또 더위를 먹지 않을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아무래도 뭐 지구 반대편에서 하기 때문에 네. 주로 뭐 저녁 늦은 시간대 그리고 새벽에 경기를 좀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 시간대도 사실은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주로 저녁 시간부터 새벽 시간까지는 온열 질환자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대도 온열 질환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원하시는데 너무 흥분하시게 되면 날도 더운데 너무 흥분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병에 걸릴 온열 질환자에 네. 또 걸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박상영 선수 같은 그런 또 경우가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흥분을 또 하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아주 또 갑자기 역전하게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 또 흥분하실 수가 있는데 좀 차분하게 좀 경기를 보시는 것도 무엇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중요할 것 그렇죠. 같고요. 너무 더워서. 예, 또 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또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경기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녁 시간대는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또 빛에 노출되어 있는 이럴 때 아무래도 보게 되면 또 잠 못 드는 밤이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더울 때 왜 이색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전북 익산에 대형 얼음 덩어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저도 사실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상당히 좋은 거죠. 어쨌든 우리가 얼음을 갖다 놓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조금이나마 이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상당히 좋은 뭐 노력인 것 같고요. 뭐 네티즌들도 이게 뭐 착한 행정이다. 또 이렇게 뭐 사진만 봐도 상당히 시원함을 느낀다. 이렇게 또 칭찬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이게 사실은 국민안전처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는데 예산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같은 경우도 한 번에 20개 정도 설치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 50만 원 정도 하루에 든다고 하는데 지금 익산시에서도 사실은 계속 시행을 하다가 예산 문제가 좀 걸려가지고 지난 또 월요일부터는 이게 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뭐 예산 문제가 좀 걸려있긴 합니다만 폭염이 우리가 지금 나날이 갈수록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이색 아이디어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